원래 이제 좌장을 계속 맡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라는 이제 멋진 이름으로 저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되는 우리 이준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서울병원 이준행입니다. 내시경 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캔서 스크리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캔서 스크리닝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50%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검진을 받고 있고요. 상위 50%는 비용의 10%를 환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매우 저렴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펀드는 대부분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에서 오고 있고 로컬 가버먼트에서도 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트로크초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와 검진기관의 다리를 나와가지고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많은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환자 검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코멘트 드릴 것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셔널 캔서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하고 학회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나이인데요. 정부에서는 40세 이상 2년에 한 번 죽을 때까지 건강검진을 하는 게 정부 프로그램인데요. 아카데믹 가이드라인 40세에서 74세까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어퍼 리미트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가지 스크리닝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오가나이즈드 스크리닝이 있고요. 회사나 개인이 별도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오퍼추니스틱 스크리닝이 있는데 그 비율은 오퍼추니스틱이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검진을 전 국민이 다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외래를 보면서 60대 남성이 평생 처음으로 내시경을 해서 진행성 위암이 발견돼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좀 무심한 환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현재 25%가 있습니다. 내셔널 캔서 스크리닝 프로그램이나 어퍼추니스틱 스크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25%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크리닝 인스티튜션이 별도로 존재해서 이 데이터는 5년 전 데이터인데 당시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게 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세팅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오늘 오셨으니 강의도 들으시고 활발한 질문을 올려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일식 선생님 발표 내용을 보고 미리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피 화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내시경 진단이 붙는 사람은 적은 편이지만 엄밀한 검사를 해보면 장상피 화생은 매우 흔하거든요. 다소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한 농촌 지역에서 시스테믹하게 바이옵시를 해서 장상피 화생의 빈도를 본 자료를 보면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가 40%, 인테스티널 메타플로지아가 37%, 이 정도 나왔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은 누구나 위암의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테스타인 메타플라지아가 있다고 더 고위험군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도 이것은 바렛에 대한 예용이긴 합니다만, 바렛 에소파구스는 식도암이 잘 생깁니다, 식도암이 30배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환자들이 과잉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1년에 0.01%가 생기는데 환자분은 0.05%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환자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매우 많거든요. 인테스타인 메타플라지아가 있다는 이유로 위암의 고위험군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바로 건강염려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50살에 우연히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암 고위험자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무수히 많은 검사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6개월 간격으로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내가 고위험군 맞아? 좀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갑자기 오랜 기간 검진을 안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가 아파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위험군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 내시경 검사에서 암이 없었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하십시오. 담담하게 하다가 조기 위암이 발견돼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강검진 전략이다. 웬만하면 고위험군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는 게 저의 제안이고요. 점막하 병변도 거의 비슷합니다. 점막하 병변과 상피하 병변 거의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어떤 위점막하 종양을 틀림없이 양성이라고 100%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작은 병소를 과잉 진단, 과잉 치료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10% 기스트는 수술이 정답입니다만 5%도 수술을 해야 되겠죠. 점점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상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2cm는 1cm는 0.5cm는 크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기스트를 다 똑같은 병으로 간주하게 되면 과잉 치료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00명을 부검해 보았더니 50개의 기스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5명에서 50개의 기스트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중에서 클리니컬하게 의미 있게 사이즈가 커지는 기스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기스트가 있다고 다 수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검사를 해야 될 건가?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한 선생님의 의견인데요. 그 의견을 보더라도 1cm가 넘었을 때 뭔가의 추가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몇 분이 오셨는데요. 1cm도 안 되는 작은 SMT 가지고 추가 검사를 위해서 의뢰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2cm 이상에서 CT 혹은 EUS 혹은 조직을 얻도록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EUS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매우 정확할 것 같지만 해본 사람은 다 알거든요. 매우 주관적인 검사입니다. 크기 측정에 있어도 내시경보다 더 우월한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내시경으로 본 크기와 EUS로 본 크기가 코릴레이션이 매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US는 안 해도 좋고요. 하더라도 처음에 한 번만 하지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 게스트로서 코멘트가 너무 길었는데요. 요거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매우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30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내시경에서 SMT가 발견되었고 5cm
몇 cm죠? 하여튼간에 뭔가 병소가 발견돼서 EUS를 해서 종양이 있고 인터널 에코가 좋지 않다고 해서 수술을 권했던 환자입니다. 서전이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작했는데 병소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개복을 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병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시경에서 의심되고 EUS로 확인을 했는데 병소가 없었던 증례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스플리노시스였습니다. 액토픽 스플린이었을 뿐이거든요. 의미 있는 종양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병소는 EUS를 하는 건 좋은데 하시더라도 꼭 CT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또 알아보겠는데 BMI가 30 이상, 슬립 apnea가 있으면 가급적 진정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이제 서울척병원에 계신 우리 그 원장님과 이준행 교수님 어떻게 수면 내시경을 하고 계시나요? 네, 현주식 원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병원은 BMI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비강 산소를 투여하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지 리미테이션이나 바디 웨이트 리미테이션은 없습니다. 단지 고위험 환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고위험 환자들은 진정 내시경을 조금 약하게 할 거고 잠에 깊게 들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고 안 한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고요. 현일식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이잘 카테타로 산소를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 때문에 동네에서 진정 내시경 안 해준다고 오신 환자들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주로 이제 O2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이제 올드에이지나 아니면 이제 오베스한 분들도 주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현 원장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내시경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 안검진 내시경에서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림프 결절성 위염에서 헬리코박터 검사와 제균 치료를 하시나요? 이제 뭐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우리 이준행 교수님 2018년부터 조금 이제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헬리코박터에 대해서는 4가지 적응증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성 궤양, 위암 내시경 치료 후 ITP 등등인데요. 말트 림포마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별급여나 일반급여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포지셔닝이 다 다른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진단된 모든 헬리코박터는 치료한다. 에이지와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와 무관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마다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진식 선생님의 경우는 예를 들어 70세 환자가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가 있고 아울러 푼두스에 스파티 레드니스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어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질문으로 위축성 위염에서 오픈 타입과 클로즈 타입에서 헬리코박터 제균을 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뭐 두 분 교수님,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직 검사에서 확진이 된다면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제 그런 내시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질문이고요. 아데노마나 EGC가 내시경 소견에서 의심되는 경우 바이옵시를 시행할 때 검체를 확실하게 얻고자 반복해서 혹은 깊게 바이옵시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병변에 스카가 생겨 후에 ES를 시행할 때 인젝션을 해도 리프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표면만 바이옵시를 하면 결과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바이옵시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우리 ESD를
아주 이 자주 부분은 하시는 우리 우리 좌장님께서 ESD를 훨씬 더 저보다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요 질문을 특히 이제 눈여겨보고 말씀드린 이유는 스토마크하고 콜론이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스토막의 경우는 이제 뮤코자 아래로 라미나 프로프리아, 머스큘러 뮤코자, 소우 뮤코자의 레벨이 굉장히 넓어서 사실은 웬만큼 바이옵시를 하더라도 ESD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 꼭 해야 되는 곳에서 바이옵시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깊게 바이옵시, 뭐 일부러 꾹 눌러서 바이옵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타겟을 삼아서 바이옵시를 한두 개 정도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콜론의 경우를 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콜론의 경우에 라테랄 스프레딩 튜머, 이제 ESD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콜론의 경우에 라테랄 스프레딩 튜머는 바이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옵시를 중간에서, 라테랄 스프레딩 튜머의 중간에서 하나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ESD를 하는 경우가 너무 어려워지고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어려워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완전 절제가 어려워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게스트릭 아데노마나 이지씨가 의심되는 경우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바이옵시 한두 개를 이제 꼭 해야 되는데, 콜론 라테럴 스프레딩 튜머의 경우는 수술 인디케이션이 아니라 ESD 인디케이션으로 생각이 된다면 바이옵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LST에서 바이옵시를 시행하지 않고 내시경 유관소견을 근거로 환자를 입원시켜서 ESD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우리 병원에도 대장 ESD 하시는 여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조직검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2분, 조직검사를 하되 중앙에서 하지 말고 바깥쪽에 LST에 가장 올라와 있는 부분, 가장 두툼한 부위에서 하나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조직검사 없이 시술을 시작하는 게 가능한가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경향이 좀 바뀌어서 환자에게 내시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과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지금은 명확한 진단이 안 돼도 내시경적인 소견을 통해서 내시경적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옵시를 콜론 같은 경우는 안 하고요. 저희 병원에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콜론 라테럴 스프레딩 튜머의 경우는 이제 바이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시경 절제술은 조직검사 없이도 시행할 수 있고, 그러나 수술을 할 때는 조직검사 결과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일식 선생님에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척병원 내시경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매우 하이 퀄리티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리어 포커스를 이용해서 근접 촬영을 하신 거를 보았는데요. 네네. 척병원에서는 내시경 화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 리어 포커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질 관리를 우선 이제 화질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내시경 기계의 차이니까요. 지금 이제 5사의 그 하이엔드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 포커스라는 기능은 일단 확대 내시경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이 핏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BI도 효과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대장병변에 있어서 이거를 ESD를 할 것인지 아니면 EMR을 할 것인지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캔서와 또 프리캔서 리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니어 포커스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니어 포커스가 있는 내시경은 아마 외경이 10.2mm 정도 될 거고요. 네. 니어 포커스가 없는, 같은 회사에 니어 포커스가 없는 모델은 아마 한 9.2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니어 포커스 있는 모델은 끝이 좀 각도가 잘 안 나온다거나 좀 둔탁해서 내시경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제일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앵글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시술할 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저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변인데도 각도가 안 나와서 네. 네, 그 상급 병원을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내년도 내시경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니어 포커스가 있는 모델로만 구입할 건지 반반 섞어서 할 것인지 현재 고민하고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섞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척할 때 좀 효율이 기계를 이제 세척기를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시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한 회사의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좀 큰 위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시경 의사가 열심히 클리핑 해가지고요. 이제 마음을 조아리면서 항생제 쓰고 이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조금 일찍 수술해버리는 거 어떤가라는 의견을 김정환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수술하면은요, subtotal gastrectomy with lymph node dissection. 매우 힘든 수술이고, 합병증이 많거든요. low anterior resection. 대장암에서 하는, 이거 굉장히 큰 수술이고 합병증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수술만 생각해서 그렇지, 익숙한 서전이 포퍼레이션을 살짝 꼬매는 것은 매우 작은 수술이고 빨리 회복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합병증 발생 사례에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환자는 수술 보내십시오. 이 환자는 100% 클리핑으로 해결될 것 같다 하는 환자만 클립을 하시고요. 할까 말까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품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준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후지필름 내시경의 수입사가 된 MI텍은 비혈관 스텐트, 하나로 스텐트의 제조사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GI 제품을 총판하고 있는 강소, 중소기업으로 소화기 내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MI텍이라는 스텐트 회사가 후지필름 대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후지필름은 연간 매출 25조 원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10곳의 의료 분야에 진출 중입니다. 초음파 및 AI 제품 등을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제품의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 내시경 인수 후 제품의 성능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6년엔 엘룩시오가 런칭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시경 사업부가 후지논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회사의 브랜치처럼 돼 있다가 후지필름 메인 회사로 인테그레이션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후지필름은 상부, 하부 내시경을 주축으로 소장경, 12지장경, EUS 내시경, 기관지경 라인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내시경 프로세서는 7000 시스템과 6000 시스템이 있습니다. 7000 시스템이 최상위 모델로 LED가 4개로 더욱 뚜렷한 화질을 보이며 시술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6000 시스템은 작년에 론칭한 보급형 모델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은 다소 축소되어 있지만 화질 등 기본 기능은 상급 모델인 7000 시스템과 동일하여 개업가에서 사용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7000 시스템과 6000 시스템은 최신 제품은 과거 제품과 다르게 그립감과 삽입부의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특히 광원이 제논 램프가 아니라 LED 광원으로 바뀌면서 램프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후지필름에서 강조하는 LCI 기능은 최근 화이트라이트 엔도스코피보다 1.67배 병변 발견율을 높인다는 등의 논문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등등의 자료를 후지필름에서 보내주셨고요. 이번 촬영을 도와주신 후지필름
한국 MI텍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표현 중에 What time was the last drop 이었습니다. 저희는 What time was your last defecation?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What time was the last drop? 이렇게 하는 것 같군요. 네, 웬만하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써야지 defecation이 무슨 말인지 단어인지 모르는 미국인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제 때문에. 외래 볼 때도 데피케이션이 몇 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푸, 네. 푸는 어떻습니까? 푸? 예, 푸푸는 네. 전 세계 전형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랍 환자도 보고 러시아 환자도 보지만 푸푸 하면 일단 변이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What time was the last poop?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They didn't look serious, but we'll need to send it to the pathology. You'll get the result in a week. No need to worry. You'll go to the recovery room. I'll come and talk to you when you're more awake. Great job, Mr. Lee.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굿잡에서 그레이트 잡으로 바뀌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네, 뭐 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고 생각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시데이션 중인 환자인데 선생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어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환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데이션 되어 있는 환자들도 의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데이션이 얕아서 다 듣고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중간에도 말 많이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시데이션이 좀 충분하다 싶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과묵하게 검사를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예, 환자를 봤을 때 세데이션이 잘 돼서 아주 잘 자고 있으신 분도 중간중간 제가 말을 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데이션에 얼마나 딥 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한테 말을 하면서 하는 게 버릇이 돼서 오히려 과묵하게 하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시키게 되고 또 환자분들도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어도 나중에 했을 때 나한테 얘기했었지 하는 기억을 하는 경우도 곧 있습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할 때는 주로 뭐 간호사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원래 미국에서는 보통 대장 내시경 할 때 그렇게 하시는지요? 네, 간호사분이 도움을 주시는 건 당연한데 보통 의사가 내시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기가 힘들긴 합니다만 가끔가다 이제 체구가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간호사분께서 혼자 이 매니저하기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또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내시경 헤드라도 내려놓고 한쪽 손으로라도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상에도 제가 넣을지 말을지 고민을 했지만 대장 내시경에서 수파인 포지셔닝 할 때 한국에서는 보통 다리를 꼬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작을 쉽게 하기 네네.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다리를 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오베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엄빌라이커스나 내시경을 다리 하나를 살짝 환자의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중간으로 포지션을 한 다음에 조금 팔이 멀어진 상태에서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Deep breath. 그리고 이제 예.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가끔가다 코가 진짜 많이 막히기 때문에 산소를 네이절 캐뉼라를 입에 갖다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화도를 예. 잠시 동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서면은 네. 마우스 브리딩 때문에 코르는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소 포화를 올릴 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티브 코리안이기 때문에 영어 표현 익히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준 선생님도 초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다니신 걸로 아는데 미국 내시경실 처음 갔을 때 그쪽 표현을 별도로 익히신 겁니까? 아니면은
한 10여 년간 미국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영어를 그냥 내시경 하면서 쓰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나 word choice라 그러죠. 이제 정확한 단어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는 정확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런 단어 표현은 여러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트레이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 쌤이 사용하신 영어는 우리가 텍스트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보기 기능이 가능하니까 영어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요. 이런 폴립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김지훈 쌤이 저에게 설명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Okay, Mr. Lee, how did you do after the colonoscopy? Were you able to pass all the gas? 이런 식으로 또 오프닝을 하고 합병증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몇 가지 한 다음에 let me show you some the pictures from the colonoscopy. Like I told you before, after the procedure, we found 2 polyps and we removed them completely.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We sent it to the pathology and they gave us the result of what we call tubular adenoma. These are precancerous polyps. I want to emphasize this is not cancer. This is precancerous. This is something that can turn into cancer if you left it. But in any case, we removed it completely, so don't worry. The one on the left, the size is about probably 1.5 centimeters. One on the right is very tiny. It's about 3 millimeters, 4 millimeters. Because you got 2 polyps, your next colonoscopy is going to be in 3 years. 3 years. Next colonoscopy. Correct. So every 3 years lifelong or just 3 years and that's it? It depends on what the next colonoscopy will show. It will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yp, the number of the polyp, and the type of the polyp it is. And also will depend on the cleanliness of your bowel prep, your cleansing. Okay. There are a few things you can do to lessen the chance of growing polyps that could grow into cancer. Make sure you cut down on your meat consumption. Make sure you exercise, lose weight, stay active. Eat a lot of food with fiber conten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re always good.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 can do for yourself to reduce the risk. So the most difficult part is weight reduction. Is it must or just how much is it helpful? It all depends on how committed you are in keeping your health. If you want to live long in a healthy manner, exercise is going to be a key component. I think it's going to be a must. Must. Okay. So what about drinking some alcohol? Is it okay or just a little? I believe in moderation in everything. So binge drinking or heavy drin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Not just your colon, not just for your colon health, but also for your liver and other parts other parts of your body. So I recommend conscientious and moderate drinking. Moderate drinking. How much is the moderate drinking? I would say 1 or 2 drinks, 1 to 2 times per week. Okay. Twice a week is moderate. Okay? 1 glass of beer, not 1 glass of soju. 1 glass of beer. Okay. 원래는 이제 좌장을 맡아서 하셨던 분인데 오늘 이제 스페셜 게스트. 근데 스페셜 게스트란 표현이 아주 멋진 것 같고요. 정말 오늘 그 심포지움이 굉장히 스페셜했던 것 같고요. 바른 내시경, 빠른도 아니고 많은도 아니고 바른 내시경 연구소 소장님 이준행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행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심포지움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잘 진행될까 내심 조마조마했는데요. 현일식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 그리고 우리 좌장님 모두 순발력 있게 잘 진행해 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매끈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월 26일에 있을 11회 온라인 토크쇼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회부터는 서울을 떠나서 부산과 대전 등 지역 선생님들도 참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